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 네, 오늘. 네, 비욘드의 야심작. 네. 실시간 라이브 QA 쇼 메디텔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치과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해요. 네, 치과 뭐 엄청 궁금하신 거 많잖아요. 뭐든 물어보십시오. 자, 저희 비욘드에서 정말 떠오르는 신예, 다크호스 그리고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나이스가입니다. 우리 유성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시다시피 저 굉장히 젊은 피예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03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호니까 뭐 8호에서 까마득한, 18년 후배님이네. 그렇습니다. 네. 하하. 근데 저희 비욘디에는 한 2년 전쯤에 합류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터인데도 비욘디 채널에 오셔서 1인 강연 또 이런 라이브 쇼도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자, 그런데 실력이 의심스럽다고요? 너무 젊으니까. 자, 이분이 얼마나 화려한 분인지 네. 선생님 이제부터 자기소개를 하세요. 단 한 가지 주의사항. 네. 절대 겸손하면 안 돼요. 네. 최대한 거만하게. 네, 시작. 네. 네, 뭐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시니까 네. 하는데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교정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과 교정 전문이고 교정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애들을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육아에 좀 빠졌다가요. 네. 그걸 해서 이제 블로그를 좀 하기 시작했죠. 블로그. 예. 예. 블로그가 어떤 거라냐면 애 키워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들이 양치질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걸 좀 나라도 좀 알려주자.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커서 지금은 제가 치과 의사 중에 블로그 팔로워 수로는 제가 1등입니다. 단연 1등입니다. 진짜? 10,000명. 10,000명 정도를 제가 모았습니다. 네. 아니 자랑하라 그랬더니 진짜 노골적으로 자랑하시네. 아이 참. 아니 근데 네. 오 대단해요. 팔로워가 10,000명이나 네, 돼요. 단연 1등입니다. 제가. 오, 아니 그 네이버. 네, 맞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야. 아니 네이버 어디 블로그 한번 띄워봅시다, 선생님. 이거예요? 예. 치과 의사 쌍둥이 아빠의 아이 이야기. 이야. 네. 쌍둥이죠. 네, 쌍둥이죠.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36개월을 다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런 산뜻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구나. 네, 그때 한참 육아 약간 우울증에 살짝 빠졌을 때 그걸 타개하고자 소통을 위해서 블로그를 했죠. 어허. 네. 그래서 지금 팔로우만 10,000명이다. 네, 이야, 지금 어마어마한데. 오.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 선생님이 일일이 답을 다 해주고 그래요? 네, 답을 계속 해드리고 있죠. 제가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그래서 답변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매주 이제 연재를 해가지고요. 연재하고 나면 이제 글에 대한 답변이 쭉 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답글을 달죠. 이야, 훌륭한데요. 아니 뭐 진료하고 바쁘실 텐데 이걸 언제 또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잠을 요즘 진짜? 잠을 잘 못 자는. 이야, 대단합니다. 네. 파워블로거세요. 네, 무려 치과 분야면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분야인데 네. 10,000명이나 팔로우를 하네요. 맞아요. 이게 그렇죠. 오. 그랬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네이버만 이뻐하지 말고 네. 비욘디도 한번 좀 기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올리면 비욘디도 하나 올려야지 똑같이 올리든지.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커뮤니티 할 거니까 좀 네, 도와주세요. 네. 아무튼 대단한 분이네요. 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실제로 38개월? 6개월? 네, 36개월. 네. 네. 쌍둥이 이 아들? 딸? 딸입니다, 딸. 딸이고 아들이었으면 여기 못 네.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네요. 네. 딱 직접 재밌다. 키우면서 네. 네, 어린이 치과도 포함되고 또 네. 성인 치과 문제도 맞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다. 그리고 이제 교정 진료라는 게 이제 성인부터 그러니까 소아부터 성인까지 토탈로 케어하는 과다 보니까요. 뭐 모든 연령대별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뭐 답변을 성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다 망신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우선은 얘기해보고 예. 네. 네, 안 되면 근데 지금 10,000명 팔로우 뭐 대단한데 그거 갖고 안 돼. 뭐 좀 더 자랑해 보세요. 뭐 자랑할 거 더 없어요? 네. 그 책이 좀 출간되네요. 책도? 그 책을 좀 네네. 책 좀 예. 자랑해 보세요. 네.
책 좀 팔아야지. 네. 책은 이제 아이들 치아 관리하는 거를 어허. 이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걸 정리해가지고 이제 출간을 하고 이렇게 이제 10월 달쯤에 출간될 예정이고 제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약이라는 이름이 좀 이렇게 강조됐으면 좋겠는데 출판사를 잘 골라야 돼요. 맞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안 그래도 편집장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진짜? 책 나올 때쯤 되면 한 번 더 피아노를 야 이제 책도 내는 이제 저명한 치과 의사의 길을 가고 계시네요. 네. 네. 와,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인데 현재 소속은? 현재는 이제 스마일 어게인 교정치과라고요. 스마일 어게인. 네, 교정학계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저는 이제 대중 강의라고요. 같이 계신 다른 공동원장님들은 이제 학술 강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치과 의사들도 교육하고 일반 대중도 교육하고 그런 교정치과이죠 지금은. 그 병원은 어디 있는데? 강남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역이 굉장히 치열한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은 강남역 안에서 굉장히 신기한 곳인데요. 광고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요? 네. 마케팅을 정말 하나도 안 해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슨 맞습니다. 이렇게 뭐 싸게 준다 해놓고 도망가고 해서 난리가 여러 그런데. 치과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도 좀 다들 좀 힘들다 보니까 당장 유혹되는 게 가격을 좀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정 치료나 치과 진료라는 게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장인 정신 같은 게 필요한데 장인도 바쁘다 보면 빨리빨리 자기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치과들에서 환자는 쌓이고 감당할 의사들은 모자르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자꾸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 하나 해주세요. 우선은 제가 또 교정학회에서 정보통신위원을 맡고 있어서 교정학회적인 측면을 또 얘기해드려야 되고요. 또 젊은 분이 감투까지 쓰고 좋아요. 네, 근데요. 네. 그래서 교정학회에서는 이제 광고를 이제 금액으로 광고하는 치과들은 조금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얼마? 네, 이거 얼마라고 하는 병원들은 우선은 가격으로 자기네들은 좀 승부를 보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진솔한 선생님 찾아가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나만 된다. 우리 병원에 특화된 그런 교정 방법이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은 의심해봐야 되긴 합니다. 네. 근데 두 가지 답변 모두 좀 약간 좀 죄송하지만 상투적인 답변. 굉장히 상투적이죠. 좀 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들이 그냥 속 시원한 사이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저희가 분위기고 고조되면 한두 마디 알려주세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들이 벌써 너무 많이 들어와요. 큰일 났네 이거. 자,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또 특히할 만한 사항은 우리 유성훈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게도 또 협찬을 따오셨어. 제주도 맞습니다. 좋으셔 아무튼. 맞습니다. 우리 퀴즈 하잖아요. 항상 맞추신 분께 뭐 영양제 아니면 뭐 책 드렸는데 오늘은 단위가 커요.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필립스에서 제공한 전동 칫솔을 여러분들께 저희가 업어왔습니다. 제가 이게 전동 칫솔인가요? 이거는요. 이제 뭐죠? 우리가 드릴게. 이거 우리가 드릴 건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전동 칫솔이고요. 요거인데 이제 누르면 이제 진동이 오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양치질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그때 소개해 주시고. 네, 그때 더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 건지 이렇게 윙하고 소리가 나죠. 이게 음파를 이용한 진동인데 아무튼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얼마인데요? 시중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예. 하나에 10만 원. 맞습니다. 이거 근데 3개 준비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접니다.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협찬을 따왔대? 제주도 좋죠. 이거 3분께 드릴 거예요. 퀴즈 나가면. 그러니까 이거 기대하십시오. 하나당 10만 원짜리인데 되게 좋대요, 아무튼. 좋습니다. 저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치과에 대한 모든 것 다 이렇게 답변해 드릴게요. 우선 좀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좀 보이시죠? 영구치 없는 유치가 빠졌는데.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교정을 못 하고 있어요. 방치했더니 잇몸 인후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계속 방치해도 되나요? 나이가 우선은 몇 살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유치가 빠졌다. 네네네. 그러니까 영구치가 없어도 유치를 오랫동안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를 알려주시면 아마 지금 임플란트 교정을 얘기하는 거 보면 성인이신 것 같아요. 성인인데 유치가 남아 있어요? 예. 유치도 연구를 쭉 해보면 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요 20살 넘어서까지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짜? 네네네. 그래서 아마 29세 그쵸? 보면은 유치가 빠진 자리로는 우선은 뭔가를 빨리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아라는 게요. 여기 옆에서 보시면은 얘네들이 서로 간에 기대고 있는 역할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 빠졌다. 이게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는 아이고 이게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뒤에 있는 이는 좀 앞으로 쓰러지게 되고요. 그렇지. 이 앞에 있는 이는 뒤로 쓰러져요. 그렇죠. 서로 지지하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에서 물리는 반대 치아는 또 밑으로 또 떨어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빨리 뭐라도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공간을 보철로 메우시든지 아니면 교정 치료를 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다시 거기다가 치아를 씌우든지 아니면은 식립하든지 임플란트 식립하든지 빨리 치료를 받아야 그러니까 돼요. 뭔가 빠른 조치가 네, 필요하다. 네, 지금은 내버려두면 안 당장 될 것 같다. 왜냐면 내버려 두면 치과 진료라는 게요. 내버려 둘수록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네. 진료긴 해요. 지금 네. 질문이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답변을 짧고 30초 내로 하세요. 네네, 빨리 가세요. 자, 이거 빨리 다 답변해. 치과 가세요. 저희 병원 오세요. 아, 그렇다고 네, 또 그렇게 너무 노골적이시네. 자, 부정교합이라는데 네. 고1이라서 성장이 끝나고 해야 된다는데 몇 살 때 교정 치료해야 하나요? 그 부정교합 원인이 만약 골격성이라고 한다면 고3 정도 되고 나서 대학 갈 때쯤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고1은 좀 빠르다. 네, 고1 남자 여자라면 해도 되고요. 남자인 친구들은 가끔 만기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턱이 틀어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그걸 공부도 해야죠. 네, 대학 가서 하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대학 가서 하시라. 네, 어차피 지금 정도 됐으면 대학 가서 하면 됩니다. 네, 영구치가 없고 유치 어금니를 사용하는데 최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한 20대 후반까지도 있는 연구를 봤던 것 같고요. 좀 더 오래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빠질 때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어허. 네. 그다음 선생님 좀 읽으세요. 네, 나이가 들어서 교정하면 다시 이가 안 나오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교정하면 교정하면 다시 이가 안 나오나요? 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질문이 뭐예요? 좀 이상한데요? 다시 네. 네. 다시 물어보세요. 네, 다시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현재 나이 36세인 여러분, 네. 누구인지 보답고, 모르겠지만 다시 보답고. 뿌리가 다 붙어 있는데 치아가 벌어진 곳이 있는데 뿌리가 붙으면 끝나는 건가요? 유지 장치는 뿌리가 다 붙었는데도 무슨 말이야? 이것도 아니 질문을 아마 뭐라고요?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위에 뿌리는 붙어 있다. 뿌리가 붙어 있는데도 치아 사이가 벌어진 곳이 있다. 어. 뿌리가 붙으면 이 말은 뿌리가 붙어 있는 치아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뿌리의 거리가 가깝다는 건지 아니면 뿌리가 붙어 있다는 건지는 그거를 정확히. 그러니까 뿌리는 모여 있는데 앞에가 벌어졌다는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하지만 다시 네, 질문 다시 좀 올려주시고 질문. 네. 여기 유튜브에 민지 K 저분 네, 막 민지 질문 K님. 받아달라고 막 네, 예. 교정만 6년째예요. 교정만 6년째. 유지기 언제 빼는 거 맞나요? 지금 치과 그냥 놔두라는데 이게 교정 치료가 액티브한 기간이 있고 유지 기간이 있는데 지금 아마 유지 기간일 거예요. 6년이라고 하면 그 유지는 원래 원칙은 평생 유지. 어허. 평생 유지. 저희는 보통 교정 기간에 2배 정도 되면은 뺐다 꼈다 하는 건 좀 빼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치 붙여놓는 거는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넉넉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빼고 나면 이가 다 움직여요 또. 오. 왜냐면 에이징에 따라서 치아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게 돈 들여서 우리가 해놨는데 그걸 다시 틀어지는 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지장치 하는 겁니다. 유지장치는 계속해라. 계속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에 붙여놓는 거는. 네. 김현우 씨 질문도 네. 해주세요. 그 바로 제 밑에. 질문 제발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현우 씨. 네, 교정기하고 팔자주름하고 광대가 더 두드러져 보여요. 이거 치아 교정 부작용인가요? 글쎄 이게 교정 되더라고. 중이시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보통은 치아 교정하면서 좀 잘 못 드시거나 그러면서 약간 좀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저절로 에이징이 되면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치아 교정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뭔가 에이징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살이 좀 빠진 것일 수도 있고 교정하면서 네.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 뭐 교정을 한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더 생기고 이런 건 아니고요. 대신 근데 치아를 만약에 발치해서 많이 이동했다. 그러면은 약간의 그런 연조직의 변화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근데 저 보시기에는 정도에는 아닌 것 같다.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입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여기 도드라 보이는 거 있을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발치했다는. 박정아 분도 교정하고 볼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그럼 다시 돌아오나요? 교정 끝나면? 네, 볼살은 다시 뭐 살이 찌시면 돌아오시겠지만 교정이 끝났다 그래서 볼살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야, 뭐 질문들이 교정 여기도 지금 빨리 네. 카카오도 아유, 바쁘다. 아버지가 네, 잇몸이 많이 잇몸은 안 좋은데 임플란트도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임플란트가 안 된대요.
임플란트가 이제 뼈가 있어야 임플란트를 하는데요. 어허. 뼈가 만약에 너무 발치가 이가 빠진 지 오래되면 뼈가 이제 흡수돼서 임플란트를 심을 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고리식을 요즘에는 고리식을 같이 하셔서 임플란트를 좀 큰 수술을 하시거나 임플란트가 지지하는 틀니를 쓰시거나 그러니까 틀니도 뺐다 꼈다 하는 틀니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해 주긴 하거든요. 그렇죠. 틀니도 고정해주는 치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임플란트로 네, 씁니다. 임플란트로 한두 개 정도를 고정원으로 잡아주고 하는 틀니를 쓰시면 훨씬 더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임플란트는 몇십 년 주기로 바꿔줘야 하나요? 임플란트가 구조가요. 치아처럼 뿌리가 있고요. 머리 부분이 있는데 뿌리는 한번 심어서 고정만 잘 되면 그거는 계속 유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도 이제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임플란트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임플란트만 잘 심겨져 있고 잇몸 관리를 잘 하신다면 뿌리는 계속 쓰시고요. 머리 부분은 저희가 이해놓은 거랑 같아요. 만약에 깨지면 다시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뿌리는 두고 머리 부분은 계속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저희가 보통 보는데 쓰고 나서 만약에 깨지거나 보철물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머리 부분만 가는 거죠. 머리만 갈 수 있다. 네. 머리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페북에서 미백 용액 광고를 많이 네. 한다 그러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네요. 미백 용액. 미백 용액 좀 네.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면 쉽게 생각해서 용액에도 이제 나라에서 그러니까 안정성이 정해진 그 미백의 원리가 과산화수소를 치아에다가 이렇게 도포해서 거기에 있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색이 빠지는 건데 그 용액이 허가가 안 된 용액들도 가끔 있어요. 그냥 막 사적으로 사시는 것들은 그러면 이제 잇몸 같은데 화상을 입으실 수 있거든요. 진짜? 네네네. 그 약에 의해서 용액에 의해서 잇몸 같은데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다 잇몸도 붓고 잇몸이 상처되고 잇몸 질환도 또 진행될 수 있으니까 어허.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꼭 치과 의사의 지도하에 쓰셔야 됩니다. 네. 네. 질문. 문학소녀라는 분은 문학소녀. 뭐라고 그러냐. 스케일링 할 때 윙 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네네네. 그게 이 소리예요. 궁금하시죠? 그게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진동을 주면요. 네. 얘는 이제 음파고요. 스케일링 기계는 이 음파보다 좀 더 강한 초음파를 이용한 스케일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에 단단히 붙어 있는 치석을 뗄 때 기계적으로 얘를 세게 힘을 줘서 떼거나 아니면 진동에 초음파 진동을 줘서 떨어뜨린 거거든요. 치석을.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파의 소리가. 저는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는 줄 가능. 알았더니 뭐 드릴 같은 걸로 그렇죠, 기계적으로 그렇죠. 막 긁어내거나 네네네. 그거 아니군요. 네, 그 저희가 힘을 줄 때는 힘을 세게 주진 않고요. 그냥 그 옆에 왔다 갔다만 하면 얘 초음파로 음파가 나가서 음파를 줘서 진동을 줘가지고요. 거기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야,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야, 네. 이 질문 많은데 질문. 이거 어떡하냐. 자, 우리 준비하고 또 해야 되는데. 네. 자, 선생님. 오늘 이제 선생님 맞습니다. 강연도 좀 하셔야 돼요. 네네네. 짤막한 강연으로. 네. 네,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첫 강연. 네. 뭔가요? 아마 여기 나이대가 좀 다들 있으시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뭐 보여드렸던 건 여기 PPT가 보여질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30대 이상 성인에서 77.1%가 치주 질환, 잇몸병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더 쉽게 말해서 풍치. 풍치라는 게 잇몸병이 심해져서 이가 빠지는 걸 이제 풍치가 와서 이를 빠졌다라고 한이들 알고 계신데 그 질환을 이완되는 퍼센테이지가 77.1%라는 거예요. 한때는 기네스북에 뭐라고 올라가 있었냐면 인류가 앓고 있는 제일 흔한 병이 이 치주염이다. 한때는 이 병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제일 흔한 병. 정말 흔한. 네, 그러네요. 그런데요? 그래서 얘는 치아만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밑에 이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말씀드려도 돼요. 심혈관 질환. 네. 그러니까 잇몸병을 앓고 있으면 심혈관, 심근경색 같은 게 생길 확률이 3.8배나 그런 연구들이 발견했고 당뇨도 1.6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또 치주 질환이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또 꼭 아셔야 되는데요. 조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잇몸 질환이 조산에도. 네. 심지어 조산의 그 연구는 해보면 4배 가까이. 왜냐하면 이제 잇몸에 있는 세균이요. 결국 이제 치주 질환인 게 치과 질환의 대부분의 메인은 세균이거든요. 이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이제 입맛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염증이 심하면 피를 타고 가다가 자궁에 가서 자궁 수축을 거기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을 이제 자극해가지고 이제 자궁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산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또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임산부는 치과를 못 간다고 알고 계신 분도 많아요. 오. 근데 이제 임신도 이제 초기 있고 중기 있고 후기가 있잖아요. 중기 3에서 8개월 사이는 치과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어허. 그래서 잇몸 치료 같은 거 받으시고 또 임신이 계획 계시면 미리 받으세요. 그러네요. 네네 받는 게 좋아요. 미리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잇몸 질환이 조산에도 영향을 미쳐요. 네네네. 당뇨, 심장병, 폐혈, 네. 전신에 다 영향을 미쳐요. 네네네. 그 여기서 뭔가 균이 막 돌아다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입안에서 타고 어허. 또 남자분들은 또 아셔야 될 게 최근 연구들에는 남자들의 성기능 장애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 1.5배 정도를 성기능 장애 남자들의 더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얘기할 때만 그렇게 표정을 엄숙하게 지으세요 또. 아, 네. 낯뜨겁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괜히 겁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 정말 예, 근거가 있는 이 치주염이 온 전신에 당해요. 네네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에도 연관이 있다나 암에도. 뇌졸중에도 연관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조금씩 보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치주염. 여러분 네.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우리 여기 이 와중에 대화를 1950X라는 분이 쿠키를 10개 보내셨대요. 이게 이분들이 쿠키 같은 걸 저희한테 선물로 줄 수 있거든요. 아 10개를 보내신 여기가 거예요? 돈 번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번 예,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이런 감사합니다. 것도 예, 예, 예. 주시고. 아유, 제가 오늘 나온 근데 보람이 있네요. 예. 보람 있어. 선생님 지금 반응 좋아요. 네네. 아, 기대했던 네네. 훨씬 좋아요. 아, 네. 근데 저분이 쿠키 주면서 물어보셨어요. 아, 치간칫솔. 시간 칫솔 이용 중인데 네. 치실이 더 나은가요? 둘 다 사용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네네네. 치간칫솔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치아랑 치아 사이에 틈이 좀 넓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조금은 진행된 거.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요. 여기가 이렇게 치아랑 치아 사이에 보통은 건강한 잇몸에서는 치아랑 치아 사이에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잇몸이 나이가 좀 지나면서 잇몸이 점점 내려가면 이렇게 치아랑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부위는 이제 치간칫솔로 닦아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치아 옆면은 치실로 닦아주는 게 또 좋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치아랑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치간 칫솔인가요? 요거는 이제 치실을 쉽게 보여드리려고. 치실이죠. 네네네. 치아랑 치아의 옆면, 네. 치실의 역할이 옆면을 닦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치실은 이렇게 하는 거고. 옆면. 네. 근데 이제 치간 칫솔은 네. 여기 지금은 치간 칫솔이 없는데 네. 요 솔 같은 걸로요. 그렇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여기 잘 안 보이네. 아니 근데 네. 똑같은 데를 하는데 치간 네네네. 칫솔이나 근데 네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얘는 좀 더 면을 닦는데 역할이 좀 윗면하고 치아 사이에 또 음식이 끼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치간 칫솔로 또 빠지진 않죠. 어. 요 사이에 음식이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잇몸이 어쨌든 치간 칫솔이 들어갈 정도다라고 하면 치아랑 치아 사이에 틈이 좀 있어서 거기 음식이 끼거나 할 수 있거든요. 딱 맞붙은 자리. 그런 데는 치간 칫솔로 제거가 좀 잘 안 되죠. 그럼 치실로 음식을 낀 것들은 좀 빼주고 옆면도 좀 닦고.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게 좋은데 네. 굳이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가 좋아요? 저는 좀 더 치실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둘 그렇군요. 중에 하나만 하면 치실. 그리고 네. 걔네를 대용하는 기구들도 있어요. 음흠. 네, 요즘에는 뭐 워터픽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품인데, 물 뿌리는 거. 네, 물 뿌리는 거. 걔가 이제 안 그래도 저번에 그 한진규 원장님 나왔을 때 네. 그 여 박사님이 치실 매니아시라고. 맞아요. 네. 우리 집사람 치실 한 2, 3분이면 다요. 네네네. 그게 또 금방 손에 있거든요. 예, 예. 있다 보면. 예. 그래서 걔로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치간 칫솔 대용으로, 그리고 치실 대용으로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간에 대놓고 이렇게 찍 뿌리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는 세균들을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그러네. 것도 좋고. 네. 네, 그러니까 치실이냐 치간 칫솔이냐 네. 물어보셨는데 둘 다 쓰면 더 좋고. 만약에 정 바쁘면 저는 치실 쓰겠습니다. 오케이. 네. 선생님 치실 하세요? 네, 전합니다. 아, 저도 해야 되는데. 네, 치실을 하시는 게 아예 안 하세요? 아니, 저는 아예 안 하는데. 네. 아, 얼마 전에 저 군에 간 제 아들놈이 저랑 네. 얘기하는데 만나자마자 저보고 하는 말이 네. 아빠 입에서 냄새 난다고 막 싫어하는 거 있죠. 아, 나 열받아. 아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치실 하든지 하겠습니다. 에이. 네, 알겠습니다. 좀 쓰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다양한 전신 질환을 일으킨다. 잇몸 질환이. 네, 맞습니다. 음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예방하느냐? 음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잘 닦으셔야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를 제대로 잘 닦고 있으신지, 음흠. 또 홍 박사님은 과연 아, 왜 저를 이를 잘 닦고 계신지 예. 옳은 방법으로
잘 닦고 계신지가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아유, 저를 너무 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도 의학 기자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뭘 테스트하려고 참 고약하시네. 그래서 제가 칫솔을 갖고 왔네. 예 진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어떻게 닦으시는지를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제 이거로 하라고요? 아니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요? 네네. 아무튼 저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아래부터 위로. 위로. 아,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위에부터 네. 아래로 하고 그다음에 버린 다음에 여기는 그냥 원래대로 네네네,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제 포인트는 이 안에도 네. 안에도 해요. 이 안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45도로 그렇지 이렇게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제 입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걸 안으로 넣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하고 이것도 손을 바꿔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칫솔은 못 쓰겠네요. 네. 아 예. 지금 아, 얘가 들어온 예. 걸 제가 아, 쓴 예, 거예요. 예, 지금. 이 들어온 걸 예, 제가 예, 쓴 거예요. 네. 아 근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예. 실제로 그런 흔히들 권하고 있는 방법들을 잘하고 지금 하신 방법이 굳이 명칭을 달자 그러면 회전법이거든요. 네. 이제 롤링 메소드라고 하고 이제 45도 각도로 치아에 위치해서요. 이렇게 그리고 회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치아랑 잇몸 사이 거기에 딱 경계부예요. 45도 각도로 어떻게 보여드리나 이렇게 위치를 하셔서 얘를 회전을 해주는 거죠. 네. 얘를 한 치아당 5회에서 7회 정도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네. 얘는 조금 이제 건강한 성인에서 이렇게 써서 문제가 없다 하면 계속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더 강화돼서 나는 좀 더 치아에 관심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드리는 게 변형된 바스법이라고 있어요. 어허. 걔는 이제 회전만 주는 게 아니고요. 어. 이제 치아의 구조 중에요. 네. 보시면은 약간 이게 좀 재미없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 7번을 보시면 네. 7번이 이제 치아랑 잇몸 사이에 저렇게 미세한 틈이 있어요. 그러네요. 저기 이제 치은 열구라고 해요. 음. 네, 어쨌든 거기가 이제 세균들이 많이 끼기 좋습니다. 그래서 치아랑 잇몸 경계 사이로 들어가는데 아, 네. 그래서 그 부위를 타겟으로 하는 거죠, 양치질이. 그래서 바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네. 그 사람은 45도 각도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치아랑 잇몸 경계에 가서 네. 10번 정도 진동을 줘라. 아, 진동을 주는데 진동의 방향이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좌우로. 줘. 네네네. 오, 신기하네. 한 1에서 2cm 정도. 좌우로 주라니. 이렇게 세게는 아니고요. 이렇게 세게 되면 이제 횡마법이라 그래서 음. 옆으로 닦는 거고요. 네네. 그건 좀 이제 많이 권장드리지는 않는 방법이고 어쨌든 45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흔들어줘서 치은 열구, 치아랑 잇몸의 경계에 칫솔이 좀 들어가게끔. 그래서 잇몸의 건강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게 일일이 하루 이게 언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아. 변형된 바스법으로. 근데 바스라는 사람은 흔드는 것까지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야 근데 너 이 면은 안 닦을 거야? 그래서 회전이라는 걸 추가시켰죠. 그래서 변형된 바스법이라고 누가 또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네. 네, 치사하게 잠깐 자기가 살짝 바꿔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하. 10번 정도 흔들어주고 회전. 이게 이제 변형된 바스법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치아랑 치아 두 개를 하나 정도 타겟으로 해서 하면 여기 쭉 가고 안쪽도 다시 45도 각도로 해서 10번 정도 흔들어주고 회전하고 어허. 또 쭉 오고 위아래를 다 하면 10분 정도 넘게 걸려요. 선생님, 근데 이건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쁜 세상에 맞아요. 10분 동안 뭘 해요? 그거 불가능한 거 왜 그래서-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걸 알려드리려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거. 네. 왜냐면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제 그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48시간마다 한 번씩 치실과 칫솔을 동반한 완벽한 칫솔질을 해주면 잇몸병이 더욱 진행되진 않더라.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네. 그리고 충치 세균도 이제 24시간에 한 번 정도씩 완벽한 세정을 해주면 네. 질환이 진행되진 않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구강내 세균이 뭔가 역할을 하려면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고 걔네가 응집을 해서 군대를 모아야 되거든요. 걔네들을 우리가 24시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을 끊어주면 이제 완벽한 세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형된 바스법 같은 걸 밤에 한번 자기 전에 하시라는 거죠. 밤에 한 번 10분 동안 진짜.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얘를 써요. 왜냐하면 얘는 네.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스법이 힘든 게 10번 제가 손으로 진동을 줘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대고 있고
그러고 저는 그냥 회전만 주면 되고. 그렇게 지금 이걸 기계식이네. 이거 이름이 뭔가요, 선생님? 이건 소니케어라는 제품인데 네. 얘는 이제 음파, 그러니까 전동 칫솔이요. 네. 회전식으로 주는 이런 회전식 전동 칫솔이 있고요. 얘는 그냥 네. 어우. 제가 쓰던 거 아닙니다. 네.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회전 돌아가는. 좌우로 회전이 되는 게 있고 음. 그러니까 얘는 기계적인 압력을 더 주는 거죠. 근데 음. 얘는 이제 음파를 이용해서 진동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대부분 많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소리에 비해서. 네. 그래서 칫솔질을 잘못하는 것보다는 이 전동 칫솔을 잘 그냥 이용하는 게 갖다만 대면 된다. 네, 얘는 대고 있으면은 회전이 되니까 저는 이제 45도 각도로 위치만 해놓고 그러고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슬슬 옆으로 넘어가면은 시간도 많이 단축하죠. 이걸 쓰면. 근데 우리가 이거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네.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과장된 근데 건 선생님이 아니에요. 과장할 분은 절대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치의학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이게 좀 비싼 게 문제긴 하지만 도움되는 건 맞다.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도 아니 직접 쓰고 있는 거니까. 완벽히 바스법을 다 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효과는 같죠. 네. 당연히 수동 칫솔을 써도 네. 전혀 잘 하면 효과는 같은데 편하다는 거죠. 그러네. 편하긴 편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뭐 엄청 여유가 있는 분은 이런 장비가 실제로 도움된다고 하니까 네네. 참고하시고요. 아닌 경우에는 지금 쭉 말씀하신 네. 그런 칫솔법으로 방법으로 제대로 해주시면 이 몸을 이거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진짜. 네, 하루에 한 번만 투자하세요. 하루에 10분 정도는 자기 전에 네. 아까 말한 나를 그 위해서 진동. 주고 손으로 진동. 그리고 치실도 하시고. 치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치실하고 이 칫솔질하고 구강 양치액도 써주면 좋아요. 그것까지 근데 다 하면. 나 네. 궁금한 거. 네. 치실은 네. 양치질 하기 전에 해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아, 해야 돼요? 네네. 그게 치실은. 네. 실은 대세는 크게 지장은 없는 아무 긴 지장 한데 없어요? 네. 없는데 네, 이제- 집사람은 양치질 하고 그 다음에 하던데. 네네. 그래서 제가 양치질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뭐 음식물 찌꺼기 나오면 그렇죠. 기분이 찜찜한데. 네. 저는 치실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치실 러프한 찌꺼기 먼저 꺼내내고 음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음식물에 의해서 칫솔질이 안 닿는 부위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치아랑 치아 사이에 특히. 그래서 이제 해주고 저는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뭘 먼저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 잇몸 질환이 아무튼 전신에 영향을 네. 미치고 이거 예방하려면 칫솔질을 잘해야 되고 네네네. 그 칫솔질 가운데 이렇게 바스법이라는 거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동 주는 거. 네, 진동 주는 거. 자, 이 시점에서 이제 퀴즈 나가요. 예.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셨어.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이거 하나 드디어 딱 네. 10만 원짜리. 드디어 네. 여기 보니까 필립스라고 돼 있네. 네, 네. 나도 이거 하나 어디 구하면 좋은데 말이야. 네. 아유, 저 청탁 아니야. 예. 김용남. 요즘 같은 시대에 큰일 나죠. 저 주려고 갖고 온 거 있어요. 아니. 자, 안 가질 거예요. 주면 안 돼. 큰일 나네. 이거는 네.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들 거.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 탐난다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 이거. 갖다만 대면 되는 거. 네, 얘는 좀 편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양치할 때 그러니까 약간 멍하잖아요. 하루 일과를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바스로 해야지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방법을 잘 하니까 저대로 하는데 네. 이제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만약에 받으신 분은 도움 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숨막힙니다. 이거 피튀기는 거 아니라 사상 최고가의 경품이 3개가 나가는데 선착순이에요. 맞춘 분 세 네. 분. 맞습니다. 주관식이네 또 이번엔. 네. 네. 아니 근데 뭐야 문제가? 이거 너무 쉽잖아요. 지금 문제가. 문제는 이거 너무 쉬운데. 많은 분들에게 스피드가 주관식. 네, 인생의 타이밍이죠. 예. 그러니까 채팅창 이거 하는데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자, 퀴즈 나갑니다. 네, 준비하세요.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일반 성인에서 바스법을 시행할 때 칫솔을 몇 도 각도로 위치시킬까요? 네, 몇 도입니까? 몇 도? 네, 정답 주세요. 이거 근데 아까 다 얘기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죠? 제가 몇 번을 강조해가지고 어. 미소천사님 빨랐는데 바스법이라고 했어요. 예? 아이고 이거 빠르긴 빠르셨는데 좀 아쉬운데요, 저분 빠르셨는데 아이고 아니 우리 미소 천사님은 저희 진짜 단골로 오시는 고마운 분인데. 틀렸어. 아이고 제가 지금 아쉽네. 문제가 바스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아쉽다. 정답자를 알려드려야겠네. 네. 헤헤헤헤님. 네. 외연님.
그 다음에 포도님, 포도님. PODER. 예. 네. 와, 저 세 분은 엄청 빠르다. 아,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세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저희가 나중에 다시 창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네, 정말 축하드리고. 이 땡 잡은 거예요? 이거 하나 10만 원짜리인데. 네, 이거 저는 계속 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깜짝 그러니까, 놀라실 거예요. 써보고 네. 오, 되게 좋은데. 음파로 칫솔질하는 거다. 네, 네, 맞습니다. 야, 그러네요. 와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치과 이야기 쭉 나누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치실과 양치질을 잘해야 된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선생님? 뭐 준비해 오신 멘트나 뭐, 네, 요게 이제 네, 질문이었는데, 네. 네. 선생님 뭐 또 그리고 이제 그 밤에는 10분 정도 하지만요. 네, 홍 박사님이 하신 대로 그게 회전법은 네.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네, 삭삭. 네네네, 싹싹싹 하면 금방 돼요. 네. 2, 3분 안에 끝나니까 네.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낮에는 바쁘실 때는 회전법으로 해주시고 음흠.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좀 이렇게 좀 공을 들여서 음흠. 바스법으로 해주시고 음흠. 주무시면 충분히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치약은 어떤 거 골라야 돼요? 치약은요? 선생님? 치약은 이제 칫솔질에서 메인은 칫솔질 방법이에요. 음흠. 이제 치약은 좀 부가적인 요소인 거죠. 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치약보다 칫솔이 더 중요한 거예요? 칫솔질 방법. 어. 제대로 된 어떤 칫솔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칫솔질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음흠. 이제 제가 드린 상품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방법에 부가적인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치약도 어떤 성분들은 뭐 치약에 막 어떤 성분이 들어서 뭐 키토산이 들어서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거보다는 양치질 방법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치약은 칫솔질-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 뭘 해도 큰 상관은 네. 없다. 근데 요즘에 하도 음. 이제 화학 첨가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어허. 네, 요즘에는 많이들 또 이제 천연 재료가 들어간 칫솔들을 찾으시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찾으신다고 하시면 저희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개발하고 계신 나무콘이라는 또 치약이 있어요. 나무콘? 나무코니. 나무콘이. 원래는 위콘이라는 오, 거였는데 그 나무콘이라는 최종원 치약. 교수님이라고요. 네. 그 비타민에도 많이 나오시고 오. 저희 이제 구강내과 교수님이신데 아무튼 많이들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솔직히 뭐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거나 쓰긴 하는데 나무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음흠. 정말 나는 천연 재료로 하고 싶다. 음. 너무 걱정된다. 그런다 그러시면 그런 제품도 괜찮고 나무콘이 네. 어디 가서 사요? 인터넷으로 못 봤는데. 아, 인터넷으로. 네, 나무콘이란 게 있다네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네. 자, 커피와 카레 먹으면 치아색이 누래진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진짜 그래요? 커피랑- 커피나 카레. 네. 치아색이 영향이 있을 누래-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를 먹게 되면 더군다나 음. 이제 치아의 그 변색도 변색인데요. 음. 그 주변에 이제 그 코팅 그런 카페인이 코팅이 되죠. 그래서 앞쪽 면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입을 벌려 보시면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혀 쪽 면이 까맣게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뭐예요? 저 카페인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진짜 그거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성분이 제가 아는 분은 네. 커피 마시면 바로 양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오. 미백 치료를 받고 계셨을 거고 주기적으로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미백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게 영향이 오는 게 딱 느껴지시거든요. 네. 선생님, 제가 진짜 이거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거 선생님이 의학 기자인 저를 만족시킬 정도로 답변을 잘하시면 네. 제가 선생님이 정말 진짜 멋있는 전문가로 인정할게요. 어려운 질문인데. 아 그래요? 아니 뭐냐면 양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양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입안에 치약이 남아 있잖아요. 거품하고. 네네. 이거를 어떻게 씻어내야지 아닐 걸 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저는 네. 이렇게 하면 더 목 깊이 목 깊이 들어가는 것 들어가니까, 같아서 네. 저는 일단 뱉고 이렇게 네. 물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 이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물로 어느 게 좋아요? 대세인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질문에서는 무한하게 아니 그런 말이 아니 엉터리 질문이에요? 아니요. 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선생님 어떻게 저는 그냥 이렇게 씻어요? 해서 뱉습니다. 그냥 이렇게는 안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는 해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물어보신 거죠? 진짜 뭐가 좋은지. 네.
치약이 뭐 크게 해롭지는 않지만 많이 네. 삼키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래도 화학 첨가물들 중에 특히 살균제, 보존제 같은 게 안 그래도 요즘 예민했잖아요. 뭐 트리클로사닌이 뭐 CMIT, MIT 뭐 이런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문제가 돼서 좀 그럴 텐데 잘 뱉어내시면 문제가 없고요. 저 어떻게 네. 하면 잘 뱉냐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선생님 네. 좀 논문 좀 써요. 아니 그럼 몇 번 가글링? 그러니까 선생님은 네. 이렇게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아, 이렇게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네네네. 그러면 물로 이거 몇 번 해요? 저는 한 3번 정도 합니다. 야 이분은 너무 대충 하네. 저는 한 너다섯 번은 하는데. 아, 그러세요? 선생님 세 번밖에 안 해요. 네네네,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걸 다 없어질까요 이 안에 치약이? 뭐 좀 남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아이 선생님 그래요? 아무튼 뭐 네네네. 아무튼 전문가시니까 네. 크게 강박적으로 다 없애려고 뭐 이렇게 했을 필요는 없다. 네네네. 그럴 것까지는 네. 아이고 질문 많네. 네, 아까 홍 박사님은 금리 부자 언제 또 이걸 다 보셨냐? 금이 좋나요? 레진이 좋나요? 그건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 충치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고요. 그거는 주치의에게 전적으로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좀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위가 금과 레진은 네. 충치가 작아가지고요. 음. 부위가 때울 게 적으면 레진이라는 재료로 때우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충치가 많이 진행돼서 만약 신경치료 같은 걸 했다. 그럼 이제 금리 같은 걸로 씌워야 되고 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이제 씹는 면 같은 데는 이제 씹는 면이나 부위피가 작은 부분은 레진으로 되는데요. 치아 인전면 같은데 치아 옆에가 썩기도 하거든요. 치아랑 치아 부분. 그런 데는 이제 금리 같은 게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더 유지하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결과도 좋습니다. 좀 더 네. 크게 이렇게 파이거나 충치가 네. 생기는 금리를 해야 돼요. 금리가 예. 그러니까 금리가 좀 더 비싸죠 레진보다는. 네. 근데 요즘 또 레진도 많이 비싸지긴 했는데 금리 자체가 좀 비싸긴 하죠. 네네. 그러네요. 네네네. 아이고 질문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지금 보면은 칫솔모는 부드러운 게 좋아요, 딱딱한 게 좋아요. 바스법을 하려면 좀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왜냐면 치아 그 치은 열구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거 쓰시면 괜찮습니다. 네, 아말감을 또 물어보시네요. 아말감으로 떼우면 안 되냐? 금으로 바꿔야 되느냐?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21년 아말감이 됐대요. 아말감 씌운 지. 21년 정도 됐으면 아말감 하방에서 충치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크 받으셔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바꾸셔도 되고 요즘에는 근데 또 오해하실까봐 금 말고도 이제 많은 재료들이 이 색깔 나는 세라믹, 도자기 재료들도 많이들 개발이 돼서요. 이제 그런 것들도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어떤 재료를 해도 이제 결과들은 많이 다 비슷비슷해지긴 했습니다. 네. 자, 아말감은 이제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수은이다 수은 뭐다 때문에. 문제가 네. 있는데 네. 자, 이번 기회에 선생님이 좀 전문가로서 속 시원하게 네. 유권 해석을 내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죄송한 질문인데 네. 선생님 따님이 나중에 충치가 생기면 네네. 아말감을 했다. 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갈아치울 거예요? 뭐 한지 얼마 안 됐으면 그냥 놔두고요. 말씀 저기 보신 대로 한 10년 정도 지났다. 그럼 하방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때는 한번 파내고 새로 다른 재료로 바꿔주면 되죠. 근데 그러면 네. 수은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수은 문제는 어떤 때만 수은 문제는 실은 술자가 더 문제고요. 음. 그걸 이제 재료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나 이제 치과 위생사들이 더 문제인 거고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주의할 게 있는 게요. 이제 미백을 하신 분들, 미백 약제 자체가 이제 아말감이 있는 상태에서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왜냐면 그 아말감에 있는 수은이 약간 그 미백 약제로 인해서 조금 나오기도 한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라는 거는 이때 뭐 아말감을 써도 큰 문제는 없고 저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아말감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충치 때 좀 여유가 없는 분은 아말감 아말감에도 쓰셔도- 아무 상관없다. 네. 단 이제 예. 오래됐다라든지 아니면 네. 미백 치료할 때는 좀 조심하라. 네, 미백 치료할 때좀 조심하라. 네. 그 정도만. 선생님 따님 저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아, 네, 네네. 그렇게 여쭤봐야만 솔직하게. 네네네네. 저는 뭐 저희가 만약에 재료가 아말감밖에 없다 그러면 해줍니다. 얼마든지 네, 두려워할 네, 필요 네, 없다. 네, 네. 그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예민한 질문 자꾸 들어오는데 치과하면 네. 좀 과잉 진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뭐 네. 어느 치과에 네, 네, 가면 네. 뭐 맞아요. 100만 원어치 치료하라는데 어느 치과 가면 10만 원만 해도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러고. 맞습니다. 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비자들, 환자들? 이게 굉장히 예전에 유성룡 선생님도 한번 그것 때문에 강의도 하셨었는데 이게 치과 치료의 초기 충치를 치료하냐 마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숫자마다. 그리고 실제로 숫자의 권한이 그러니까 숫자가 정할 수 있게끔 그 텍스트북 상에도 초기 충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 충치를 미래적인 차원 이제 충치가 생길 걸 예방하자 해서 치료하는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더 뒀다가 좀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 가면 몇 개가 나오고 이 병원에 가면 몇 개가 나오고 다른데 제 생각에는 믿는 곳이 생겼다 다니시는 곳이 있다 그럼 그 숫자 선생님 말대로 듣고 그냥 쭉 따라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를 정해서 네, 제가 그분을 신뢰를 믿고 네네 그게 왜냐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본인도 헷갈리거든요. 환자분들도 헷갈리시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믿었는데 그 의사분이 아주 나쁜 분이다. 나쁜 분이다. 그럼 평생 바지 쓴 건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는요? 한 번 정도는 다른 네. 치과 선생님한테 뭐 가범직한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는 좀 비교를 하시되 네. 한번 이게 그런 게 정해졌다 싶으시면은 그 선생님 믿고 네. 가는 게 그게 앞으로도 저희 치과사들의 또 의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알겠어요. 생각보다 다 너무 상업적인 치과사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건 그렇죠. 네네네. 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아니, 민감한 질문인데. 아니, 왜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제가. 또 그건 아니지. 이런 얘기하라는 건 아니신 거죠? 네, 그건 네네. 여러분 아니고. 오해입니다. 예,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저희는 네. 일반 치료를 못하면 교정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근데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독자들은 네. 치과가 좀 비싸다. 네, 그리고 과잉 진료가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런 네. 것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속 시원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인터넷도 엉터리고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충치를 그래서 치과 의사들도 충치를 디텍팅하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빗을 쐬주면 그 부분에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미래의 치과들은 이제 어느 치과를 가도 진단의 툴이 이제 비슷해지는 미래가 오긴 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육안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럴 미래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이거 질문이 너무 많은데 교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교정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네. 네네네. 리스테린, 가그린 뭐 물어보네요. 아, 리스테린, 네네네네. 가그린 해도 돼요? 네, 저는 리스테린을 쓰고 있고요. 어허. 이제 근데 가그린에서 많이들 좀 질문하시는 거나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양치 후에 30분 있다가 가글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가그린 구강양치액에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CPC라고 있는 성분이 있어요. 염화세틸 피리디늄이라는 그 성분인데 그러니까 가그린에는 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하시고요.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CPC라고 써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치약이랑 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좀 떨어뜨려요. 어허. 네네. 근데 리스테린은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테린은 그런 제품 그런 성분이 안 들어 있어서 그냥 어느 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리스테린 쓰고 있고요. 네, 리스테린 걱정할 필요 없다. 네네. 네, 아 유튜브에서 불만들이 많으시네요. 아늑하다라는 분이 질문을 5, 6개씩 올렸는데 아이고, 네. 저분 답변죠. 스플린트. 네, 스프린트 치료 중인데 틀 만들 때 오른쪽으로 씹었다. 없다. 그래서 턱이 더 더 아프다. 아프다. 2급 부정교합이라는데 이럴 때는 그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2급 부정교합이랑 스플린트랑 이제 턱이 아픈 거랑 이제 턱이 아픈 거랑 2급 부정교합이랑 꼭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2급 부정교합, 그러니까 턱이 좀 작은 걸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거든요.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작은 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스플린트 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계속 아프시다고 한다면 빨리 체크 받으셔야죠. 가서 스플린트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질환이 더 진행된 건지. 왜냐면 턱이 아픈 거는 스플린트에서 다 낫는 건 아니고요. 그걸 증상을 완화하는 건데 이제 약으로도 또 치료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턱관절 질환이 염증에 의해서 턱관절이 염증에 의해서 약도 필요하기 때문에 스플린트가 뭔가요? 스플린트가 교합 안정 장치라고들 쉽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마우스피스처럼 끼는 마우스피스, 거죠. 예. 이제 턱이 좀 많이 아픈 분들은 이제 살짝 이 치아랑 치아가 꽉 물리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좀 띄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턱에 있는 근육들이 약간은 안정화된 위치로 돼요. 약간 우리가 근육이 약간은 이완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좀 안정화된 상태로 돼서 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근육들에 의해서 그렇게 끼는 장치인데 어쨌든 턱관절이 아픈 분들한테 좀 쓰이는 장치예요. 그럼 이분은 그러면 이 스프린트가 좀 다시 한번 안 어울린다는 얘기네. 본인의 이 구강 구조하고.
네네. 그럼 그리고 새로 맞춰야 된다. 그런... 새로 맞춘다기보다는 걔를 한번 가져가세요. 네. 그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통은 한 번 만들어주고 치과 안 오셔도 되고가 아니고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서 체크를 받으세요. 네. 그럼 병원에 한번 치과 병원에 가보셔야죠. 어차피 체크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 스플린트를 만들어줬으면 또 네. 몇 달, 한 달마다 한두 달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스플린트 질문이 제법 있어요. 이렇게 이를 갈고 꽉 깨무는 꽉 습관 깨무는 거. 때문에 네, 스플린트 맞습니다. 낀다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가 비용이 얼마냐, 교환 주기는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네네네. 비용은 뭐 한 50만 원에서 50만 원. 네네네. 그것도 비싸네. 네네 비싸더라고요. 네, 비싸고요. 요거는 교환 주기는 실은 일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마모가 많이 돼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좀 적은 분들은 좀 덜 가는데 안 그래도 대부분은 그러니까 스플린트의 역할이 이갈이 같은 거가 있으신 분들 이갈이로 인해서 또 턱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진규 원장님 네네. 나오셔서 얘기했듯이 수면. 네, 네. 수면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플린트는 껴서 주기는 사람마다 이가는 마모도에 따라 다른 거고 뭐 가격은 그 정도 되는 거고 턱이 아프시면 그걸로도 하나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교환 주기는요? 교환 한번 주기는 보통은 한 1, 2년 정도 쓰시기도 하는데 일을 많이 가시면 마모가 빨리 되니까 그만큼 또 빨리 갈 수는 있죠. 네. 그래요? 네네. 이야, 생각보다 정말 이 치아가 이렇게 망가지면 돈이 네. 많이 들어요. 네. 비싸요. 지금 치과 치료 가운데 건강보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아말감 같은 거 되고 신경치료도 네, 있죠. 신경치료 됩니다. 또 뭐가 되나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1년에 스케일링도 한번 되지. 무료는 아니고요. 이제 한 10,0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어. 건강보험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7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해주거든요. 야, 스케일링 하세요. 네, 꼭 받으세요. 스케일링은 그리고 최근에 이를 닦는데 잇몸에 좀 피가 났다.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 하고 나시면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드님을 만났는데 좀 입 냄새가 난다 그랬다. 네, 그러면 이제 스케일링 한번 받으시고, 네. 네. 네네네. 그러니까 보험 되는 게 뭐냐고요. 스케일링 그래요. 이렇게 스케일링 되고 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신경치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잇몸 질환, 잇몸 치료. 잇몸 치료도 돼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요. 2주 있다 체크를 하는데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더 스케일링을 이제 더 깊게 마취까지 하고 하는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신데 그런 잇몸 치료에 대해서는 다 국가에서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잇몸 치료도. 네. 그리고 사랑니발치도 보험이 되죠. 사랑니 뽑는 게 돼요? 네. 아까 또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사랑니 꼭 뽑아야 되나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아무 탈이 없을 때도 뽑아야 돼요? 아니요. 잘 나고 양치가 잘 된다 그러면 두셔도 되고요. 뭐 최근에는 사랑니를 뽑아서 이가 빠진 자리 이식하기도 하죠. 유성룡 선생님이 또 많이들 하시는 자연치아 살리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한된 케이스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라 이제 보통 치과에서 사랑니 뽑자고 하면 이가 많이 썩었거나 아니면은 이가 제대로 똑바로 안 나고요. 이렇게 누워 있게 나거나 누워 있게 나면 뭐가 문제냐면 보통은 요 제일 끝에 이 뒤에 이렇게 누워서 나거든요. 네, 이렇게 누워서 나니까 요 이랑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로 음식물이 끼는군요. 많이 껴요. 그래서 사랑니가 썩은 건 상관이 없는데 요 앞에 치아의 뒷부분이 썩는다. 그럼 치료가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랑니가 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빼라고 말씀드릴 때는 누워나거나 아니면 충치가 많이 있거나 양치가 안 되거나 뭔가 탈이 난 사랑니는 보험이 된다. 빼도 되고. 네, 뺄 때 보험도 됩니다. 보험되고. 네, 탈이 안 난 얌전히 있는 사랑니를 또 빼는 데는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사랑니는 다 보험이 돼요? 네네. 사랑니 뽑는데 보험이 돼요. 저는 보험 안 될 때 4개 다 뽑았는데 이런 젠장. 비싸게 주고 아이고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랑니도 된대네요. 네, 사랑니 발치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우는 거 이렇게 떼우는 레진은 것도, 안 되죠. 금리도 안 네, 되고. 근데 GI라고요. 그러니까 글래스 아이노모라고 그러니까 네. 레진보다는 조금 더 강도는 조금 더 약하면서 어쨌든 치아 색깔은 좀 나는데 신미성은 레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 재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재료는 또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말감 말고 글라스 아이노머라는 이제 그거는 또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모든 데 글래스 아이노머를 쓰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부위에 따라서 쓸 수 있고 없고가 있는데 이제 보험되는 재료도 있긴 있어요. 크라운은 어때 이렇게 뭐 두세 개 크라운은 갈아서 다 적용이 안 되는 네네. 거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임플란트는 당연히 안 되고. 임플란트 됩니다. 65세 돼요? 이상, 65세 이상, 65세. 65세 이상에서는 평생 2개까지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죠. 틀리는요? 틀리도 65세 이상 이제 해줍니다. 나라에서.
근데 틀리 얘기하니까 우리 네. 네티즌 젊은 네티즌 분들은 좀 나이 든 분들 그냥 틀딱인가 뭐 그걸로 막 그게 뭐 얘기하시대 아무튼 그 틀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틀리가 나쁜 게 아니라면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어르신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분들이 뭐 치아에 탈이 났는데 네. 뽑아야 되는데 네. 모든 경우에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는 틀리도 괜찮다 이런 게 있나요? 보통은 아래 틀니에 비해서 위에 틀니가 음. 좀 더 쓰기가 편하세요. 위가? 그러니까 지지가 더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틀니가 지지할 수 있는 턱뼈가 좀 더 많아서 거기는 쓰기가 좀 더 편하시고요. 아래 틀니는 조금 쓰기가 제가 이제 어머님들 체크하거나 이럴 때 보면 좀 불편해하세요. 아래쪽은. 그래서 위에는 틀니를 쓰는 것도 위에는 틀리, 네. 아래는 임플란트.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조화가 좀 안 맞긴 해요. 아래는 너무 강하고 위에는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네. 틀니를 쓸 수 있는데 네. 윗니는 좀 쓸만하고 어허. 물론 임플란트를 해서 씹는 건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면 틀니를 쓰되 위에는 틀니 써도 되고 아래는 틀니를 쓰되 그 임플란트를 지지한 틀니를 쓰신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쓰실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틀니와 임플란트의 조화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보험되는 분야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걸 좀 가려서 틀니 같은 건 쓰시면 네, 맞습니다. 싸게 네네. 하실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전공이 사실은 교정인데 우리 교정에 떠오르는 샛별이신데 교정 이야기 빨리 해야 되는데 교정 지금 준비하신 게 많을 텐데 퀴즈도 또 있네. 이거 뭐지? 네, 큰일 났다. 퀴즈 하나 또 있네. 예. 근데 죄송한데 좀 김이 빠지네. 이번 퀴즈는요 저희가 가난한 관계로 좀 이건 안 되고 우리 뭐지? 책인가요? 종합 비타민. 굉장히 네. 중요하죠. 종합 비타민. 네. 종합 비타민 이제 저희가 드리는 거 비싼 거예요. 맞아요. 그거 비싸잖아요, 한 그거. 7, 8만 원 하지. 굉장히 네. 좋은 거예요. 네. 세 분인가요? 세 분? 네, 세 분께 드릴게요. 네. 선생님, 문제를 제가 읽어 드릴까요? 아니, 예. 자, 이거 1, 2, 3, 4, 5 다섯 개 가운데 뭐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 이거 누가 낸 거예요? 문제 선생님이 낸 거예요, 이거? 아니 오늘 좀 아프셨던 조 기자님께서 이걸 내고 아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안 왔네. 아니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야? 이 양반 멀티플로네, 잔인하네. 제가 근데 동의는 했어요. 네, 제가 동의했네요. 왜 죄송합니다. 동의를 해요? 제가 살짝 안 계시길래 살짝 책임을 좀 넘겼는데 아니 제가 지금 동의했네요.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머리 아픈 세상 그러니까요. 사는데 이거 멀티플로 문제를 내냐? 저 할 수 없다. 네. 5개의 문항이 나가거든요. 치아 상실. 그냥 제가 OX로 해드릴게요. 요거 그렇지, 그게 잘라가지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이게 정답자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 5개 아니요 가운데- OX로 먼저 해주신 분 고르면. 몇 개인지만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번호를 쓰라고. 그러니까 방법이 할 수 이거 없어요. 멀티플로 해놨구나. 네. 되게 잔인해. 앞으로 정답이. 정답은 야, 정답 얘기하면 안 되지. 개수만. 그걸 몇 맞추는 개? 게 정답이지 이 사람아. 문제를 몇 개 남았냐. 답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내면 죄송합니다. 네, 할 수 없다. 예. 5개 문항 가운데 네. 올바른 게 몇 개냐를 맞추는 거예요. 5개 가운데 틀린 게 몇 개 있어요. 야 이건 좀 어렵다. 네, 자 이제 그냥 할 수 네. 없다. 불러드릴게요. 네. 1. 치아가 잘 썩는 사람은 이를 잘 안 닦는 사람이다. 2. 치아에는 탄산 음료보다 과일 주스가 더 좋지 않다. 3. 탄산 음료를 마시고 난 뒤 바로 양치를 하는 게 좋다. 4. 유산균 음료도 치아에 좋지 않다. 5. 얼음을 깨물어 먹는 건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 이게 젠장 저도 어려워.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예? 주스가 더 좋지 않다라 가지고 저도 굉장히 헷갈리네. 네네네. 에이 몰라 이거 복불복이다. 네, 복불복. 이거부터 빨리 진행하고 하나. 그냥 더 그 들어가요. OX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네네. 요 정답만 가리고 할게요. 네네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이 5개 가운데 네. 예 올바른 게 몇 개가 있나 맞추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뭐 한 개부터 아니면 5개 아니면 빵 다 5개 다 맞으면 5개. 하나도 없으면 0이겠죠. 자 3개일까요? 자 정답은 네. 3개네.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3을 좋아하시네. 네, 3개입니다. 오, 아늑하다님. 아까 아늑하다님. 질문 많이 하신 분이네. 아늑하다님 정답. 네. 예. 그 다음에 아늑한 권윤식님 3개. 네. 권윤식님은 3개 했다, 2개 했다, 답을 막 올리시네. 예. 아니 2개 3개 막 그랬어요. 뭐예요? 예. 아늑하다님하고. 아늑하다님, 네. 권윤식. 저기도 계신데?
P4구님도 있고 화이트데이님도 화이트데이님도 있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 자, 정답자 불러주세요. 네. 아 저기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호기님. 정답자는 우리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올려드릴 거고요. 네. 하나하나 이제 시간 없으니까 살펴볼게요. 하나하나. 1번. 치아가 잘 썩는 사람은 이를 잘 안 닦는 사람이다. 이게 꼭 이를 안 닦는다 그래서 치아가 잘 썩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답입니다. X다. 네네네. 오, 그러면 네. 잘 썩는 건 양치질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아 그런 건 아닌데, 어. 네네 이제 양치질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닦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양치가 잘한다, 자긴 열심히 하는데도 잘 생기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한다고 안 썩는 건 아니다. 네네. 왜냐면 구강 내 세균, 그다음에 침분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 X다. 근데 어쨌든 잘 닦으면 확률은 낮추는 거죠. 이게 조기자님 좀 이거 애매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애매하게 미치겠네. 애매하게 쓰 무슨 방송이 이래? 그러니까 애매하게 쓰셨어요. 자, 이거 황당하네. 네. 좋아. 에이, 네네네. 또 세모라 치고. 네, 세모. 자, 네. 2번. 치아에는 탄산음료보다 과일 주스가 더 좋지 않다. 네, 과일 주스 탄산음료가 더 나쁘다. 나쁠 것 같은데 과일 이제 갈아 만든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도가 더 높고 오, 그게 진짜? 치아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런 과일 주스, 과일을 가른 주스 같은 게 조금 더 안 좋다고 그런 연구가 있어서 이게 너무 문제가 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못했고. 아, 왜 또 문제를 발대를 아니 맞춘 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저분들이야 찍었지. 뭐. 아니,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 1%라도 네, 과일 주스가 뭐 콜라 사이다보다 더 네. 나쁠 수 있다. 네 그렇죠. 오, 진짜? 대로 생과일을 갈아놓은 거. 오, 네네네. 생과일은 몸에 좋은데. 네네네. 갈아놓은 거, 그러니까 산도 면에서. 근데 그러면 물론 아이들에게 먹고 생과일 주고 안 씻고 그냥 자기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악영을, 그러니까 이런 건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죠. 과일 주스를 갈아놓은 게 산도도 높고 과즙 같은 게 이제 치아에 좀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좀 주려고 이 문제의 의도가 그런 거죠. 야, 콜라 문제는. 사이다보다 생과일 주스가 안 좋을 수 있다. 네네네. 치아에는. 갈아놓은 게. 네. 와우. 자, 3번. 탄산음료 마시고 난 뒤 바로 양치하는 게 좋다. 좀 뒤에 하는 게 좋죠. 왜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입안 내 산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바로 양치질하면 치아에 가장 단단한 치질이라고 하는 치아가 좀 이렇게 떨어져 부식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다면서요. 산도가 낮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는 좀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양치를 하는 걸 와. 권하는데 그게 어렵죠. 아니, 밥 그러니까 먹고. 네. 바로 하면 오히려 안 좋다. 네, 되려 콜라 안 마신 좋을 수 다음에. 있다라고. 예, 그렇죠. 근데 2, 30분이나 있다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산도가 다시 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오. 네, 아니면 물로 좀 양치를 헹궈내고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로 여러 번 헹궈내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입안을 좀 다시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입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이거네, 이거. 아니, 제가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네네네. 우리 좀 가난했잖아요, 그때는. 그래갖고 제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여름에 콜라 좀 원하는 만큼 마셨으면 좋겠다. 아. 너무 맛있는데 비싸갖고 못 사갖고요. 그렇죠. 아, 콜라. 저 어릴 때 맨날 콜라 뭐 마시고 이랬더니 이 네네. 모양이 됐네. 저는 콜라 마시고 바로 양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네. 아닙니다. 에이, 진짜. 대략 정말 바로 해야 된다면 물로 헹궈내고 네. 한번 물로 입안을 다 헹궈내고 20분이나 있다 해야 돼. 네네네. 연구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어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기다리기 쉽진 않죠. 야. 어쨌든 네. 아니, 의학 전문 기자인 저도 틀리는 문제를 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진짜 내셨어요. 저도 잔인하네. 네. 자, 4번. 네. 유산균 음료. 그러니까 뭐 요거트 같은 거네요. 네. 치아에 좋지 않다. 이거 당연히 안 좋지. 네네. 얘네도 예. 다 어쨌든 산을 유발하고 산도가 있기 때문에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트 같은 것도 생과일 주스처럼 치아에는 안 좋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치아만 보면요. 그러니까 음흠. 치아만 봤을 때. 네. 네. 자, 마지막 5번. 얼음을 깨물어 먹는 건 치아 치아에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죠. 이걸 왜 넣었죠? 왜냐하면 얼음을 깨먹거나 하는 걸 좀 주의하시라고. 왜냐하면 이제 치아가 아픈 원인 중에 이제 치아가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치아가 쉽게 말해서 항아리 같은 유리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거라서 아하. 한번 깨지면 우리 뼈처럼 다시 달라붙는 게 아니라서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얼음 같은 거 깨먹는 거는 좀 큰 압력을 주니까 음흠. 그런 거에 치아가 쪼개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음 깨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선생님 예전에 네. 선생님도 아마 비슷한 사람이 있을걸요. 우리 남자들 술 마시다 보면 소주병 같은 거 이빨로 팍 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아, 그건 무식한 거 조심하죠. 아니에요? 아, 그건 그죠? 진짜 그 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로우신 거죠. 아유.
예. 아, 그러니까 얼음도 깨물면 안 네, 된다. 얼음도 가능하면. 음. 근데 전 깨물어 먹고 있네요. 아, 성격이 예. 네. 알지만 어쨌든 나쁜 거다라는 거.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상식 살펴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근데 지금 이 사진은 또 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갖고 온 이유가 아, 뭐예요? 네네. 보여주세요. 이거 무슨 사진이죠? 이거 이게 부정교합입니까? 네, 그렇죠. 부정교합의 전후인데 음흠. 얘는 이 보시는 화면에서의 왼쪽. 그러니까 이쪽은 네네네. 이쪽은 이게 이제 치료 전입니다. 치료 전이고 이쪽이 치료 치료 후. 후고. 네. 아, 지시본 같은 거 좀 가져와 봐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없어. 우리 비욘디. 네. 그리고 여기 있네. 네. 그런 거네요. 네네네. 이쪽은 이 왼쪽은 다 치료 전. 네네네. 오른쪽은 치료 다 후. 치료한 후. 이게 왜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음. 잇몸 질환이 안 좋아지면요. 치아가 이제 병적인 이동을 하게 돼요. 오. 그러니까 얘는 이분은 치아들이 그냥 원래 이렇게 안 좋았던 게 아니시고 좀 나이가 있으신 어머님이신데 음흠. 이제 잇몸 질환하고 같이 동반돼서 음. 치아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해요. 뜬금없는 자리들로.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좀 심하게 삐뚤삐뚤한데. 네 아마 뒤에 보면은 이게 입만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보인 사진도 있는데 그걸 아우. 보시면은 조금 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쪽 이걸 이 제일 왼쪽 네. 아래 거 네. 네. 그게 아니고요. 밑에 사진 어른 사진 어른, 나와요. 예, 얼굴 밑을 사진? 보여주세요, 밑을.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태네. 네네네. 네. 이렇게 이하 사이에 틈도 생기고 네. 이도 이렇게 뻗어지고 네. 이런 게 이제 단순히 원래 치아 위치가 나빴다기보다는 네. 이제 잇몸 질환하고 잇몸에 의해서 잇몸 질환이 심하게 진행되면 치아가 이렇게 스스로 안 좋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야, 근데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치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우, 저희- 진짜 네. 솜씨가 좋으신데. 네. 제일 잘 된 케이스만 갖고 온 거야? 야 잇몸 질환과 관련된 그 실력 자랑하시려고 이 잇몸 비포 질환과 애프터가 네, 잇몸 질환과 관련된 네네네 케이스를 저희 병원에서 치료 선생님이 직접 치료를 하셔서 이렇게 가지런히 교정이 네, 됐다. 네, 가지런히 네. 네. 그 치과도 전문의 제도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은 교정을 전문으로 했죠. 예, 맞습니다. 그쪽이 제일 인기가 많고 돈도 많이 번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어때요? 예. 교정이 아무튼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리고 재밌습니다. 교정. 거의 보험도 안 되고. 그렇죠, 보험도 안 되죠. 우리 집사람은요. 네, 치아가 엉망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 결혼하기 여사님 전에 한번, 네. 도대체 우리 장인어른 이것도 안 해주고 저한테 시집 보내는 말이야. 아유, 지금 이 나이에 하긴 그렇고. 저희 한번 병원으로 오시죠. 아이, 그건 안 되지. 저는 어때요? 여기 딱 하나가 이게 던인데 네, 네, 네. 이거 좀 당겨보세요. 네. 이거. 한번 다물어 보세요. 여기가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홍 박사님께서는 방송을 좀 하시니까요. 네, 이 연구처럼 쑥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좀 안 돼요? 이 화면에 보시면 네. 뭐 홍 박사님보다는 덜 심한 케이스긴 하지만 이렇게 이가 삐뚤삐뚤한 경우에 특히 직장인들이나 방송하시는 분들은 발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안쪽에 있는 거예요. 입 안쪽에. 네. 철도끼리 안쪽에 있네. 이 네, 네, 철도끼리 말고 이 용어 좀 유식한 용어를 뭐라 그래요? 이게 교정할 때 쓰는 장치. 얘는 철사 이제 같은 거. 철사 이거 와이어라고 얘는 와이어라고 하고요. 얘는 브라켓. 그렇죠, 붙어 있는 브라켓이라고 하죠. 브라켓과 와이어가 이렇게 치아 안으로 들어가요. 예, 입 안쪽으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가 한 3개월 정도 지난 건데 이렇게 좀 배열이 이제 효과적으로 되고 입 안에 붙이는 장치를 그러니까 부분 교정 장치죠 요즘에.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특정 치아가 한 개만 쓱 들어가. 네. 이런 것도 교정이 되냐 이거죠.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안으로 붙여서 교정이 되죠. 그래요? 네, 네, 네. 이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50 넘었는데 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네, 요즘에 아까 그 어머님은 더 나이가 많으시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막 이런 용어들도 생겨났어요. 실버 교정이다 해서 요즘에는 어르신분들도 또 미에 대한 욕구도가 높으시니까 네. 대신 이제 교정을 진행할 때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좀 많아요. 네. 이제 치아 이동 속도라든가 왜냐면 이제 치아 이동하는 게 세포 반응이긴 해서 음흠. 좀 나이가 많으시면 세포들도 좀 반응하는 속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치아 이동에 힘을 좀 약하게 준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들 어르신들도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교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총론적인 어떤 선생님의 당부 말씀해 주세요. 교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거를 네. 아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교정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주의사항은 뭐다 이런 걸 말씀하신다. 우선은 요즘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가격에 너무 치이지 마시고 그 병원에 있어서의 진실된 진료를 하는 병원을 잘 찾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료비나 예. 왜냐면 어쨌든 그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그게 좀 디테일을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 네. 그러니까 네. 교정을 할 때 네.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지침을 하나 주시죠. 인터넷에서 너무 요란하게 광고하는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교정을 전문으로 한 선생님을 찾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정말 원하시면 교정 원장님들이 또 대표 원장으로 있는 병원들을 가시는 게 더더군다나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교정을 한 사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병원에 가면 안 그래도 최근에 많이 문제를 했던 병원들이 이제 교정 선생님들을 이제 보통은 이제 페이닥터라고 하는 월급 주는 의사로 고용하는 하는, 그런 병원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다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조금 대표 원장이 이제 교정 원장으로 있는 병원을 교정을 하실 거면 가시는 게 더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병원 전체가 네네네. 교정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교정은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좀 근데 비싸요. 또 싼 것도 아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략 뭐 치아 좀 교정하려면 그 기간이나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요? 일반적으로 치아 교정의 기간은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로 잡으시고요. 뭐 이를 뽑냐 안 뽑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예산은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전체 비용으로 해서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요즘 수가가 좀 많이 낮아져 가지고요. 다 500이라고 여러분이 500 들었다고? 맞아요. 네네. 그 정도 500만 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가시긴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뭐 많이 부담도 되시니까 이제 분납을 해서 또 많이들 계산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을 잘은 제가 관여를 많이 안 하지만 어쨌든 분납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부담되시잖아요. 한 번에 저렇게 목돈을 내시는 게.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내는 모든 치료를 합쳐서 500이다. 네, 그렇죠. 근데 500부터 좀 더 비쌀 수도 왜냐면 있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설측 이거 말고도 또 설측 교정 입안으로 하는 교정은 좀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간도 많이 들고 공도 더 많이 들어야 돼서. 오리엔트 맛이라는 분은 대학병원은 교정하는데 700이다 이렇게 돼 대학병원이 있는데. 더욱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저렇게 비싼 이유는 뭐예요? 대학병원이 더 잘하고 더 유명한 교수님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게 더 이유가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개인 병원에도 잘하는 선생님들이 글쎄. 도처에 많이들 계시니까요. 네. 많이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분 아니. 좀 너무하시네. 농담이고요. 대학병원은 이제 학문 기관이고 어쨌든 검증된 교수님들이 진료를 하는 거니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래도 뭐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뭐 환자만 밀려 있고 꼼꼼히 봐주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선생님처럼 로컬에 자기 병원 막 해서 열심히 하려는 분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네, 그렇게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그냥 뭐 연구하고 애들 교육하면 되지. 뭘 또 환자분들한테 뭐 200~300씩 더 비싸게 봐도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맞습니다. 네. 아이고 질문이 너무 많아요. 임플란트 국산이 좋아요, 수입이죠? 임플란트 제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외국 제품이 외산이 훨씬 더 이제 오래 검증된 기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국내 제품들도 기간이 이제 10년, 20년 정도 장기 데이터가 나와서요. 국내 제품도 괜찮고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검증된 거 외국 제품 비싼 이유가 검증이 많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처음 이제 식립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장기화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60년, 70년 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제발 그 식립 이런 말 좀 쓰지 말아요. 그 치과에서 그렇게 배우시죠. 식립했다. 아니야 심었다 하면 되지 뭐 식립 왜 그래요, 선생님? 또 약간 전문성을 좀 강조해야 되는 의학 전문 채널이다 보니 저희가 또
미안합니다. 아무튼 신립이란 말이 어렵잖아. 그냥 심었다. 네, 심었다. 예. 심었다. 옛날에 심었는데 아직도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외국 제품은 음. 올해 심은 지 오래된 게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결론은 네. 그래도 비싼 게 좋다 이거예요? 좋긴 더 좋. 만약에 아, 치과 의사한테 이거 그렇죠. 치과 의사한테 만약에 부모님한테 외산, 국산 뭐 할래 하면 그건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기 진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요. 장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그 좀 비싼 제품들이 네, 그럼 데이터가 검증이 좀 더 많아서 데이터가 좀더 안전하다. 예, 제가 보기엔 지금은 데이터 때문이고요. 요즘에도 국산 제품들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많이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 브랜드들이 이제 해외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치과 재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이게 좀 예민한 질문인데 네. 자꾸 그런 질문만 생각나지. 굉장히 땀나네요. 예. 원래 이런 땀나네요. 아유 땀나네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일반 병원도 리베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건 안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뭘 꼭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선생님이 선호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임플란트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꾸 그 병원은 그것만 추천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믿어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어차피 시술해 주는 분이 선호하는 걸 하는 게 서로 좀 그렇죠. 환자에게도 이익인지. 우선은 시술하는 분이 선호하는 게 또 네. 자기 손에, 그러니까 제품의 퀄리티가 다 좋다 그러면 자기 손이 또 익은 거 위주로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손에 더 잘 맞는 거면 자기가 더 익숙하게 진료를 하시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추천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아주 싼 거나 검증이 안 된 제품만 늘좀 조심해야 추천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건 조금 주의를 기하셔야죠. 근데 네. 그런 치과도 드물지만 네. 있긴 있잖아요. 없지 않아 어딘가에 있을겠죠. 네. 참 근데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선배 저 치과 의사들한테 혼날까봐 지금 쫄았죠 지금. 저도 지금 쫄았어요. 말도 아무튼 큰일 나요. 아이고 아무튼 가만있어 봐. 그렇게 야 네. 큰일 났네. 이거 아, 오늘- 다음에 또 모셔야겠다. 이거 시간이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나오는데.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지금 교정을 사실 둬야 되는데. 네네네. 선생님 교정에서 최신 트렌드가 뭐예요? 요새 교정은 이런 분야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교정에서는 최근에는 아무래도 교정용 나사, 교정용 이제 핀, 교정용 미니스크루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랑 좀 비슷한 재료인데 타이타늄이라는 재료인데 좀 작은 교정용 나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걔가 나옴으로 인해서 치아랑 치아 사이 잇몸뼈에다 심는 거예요. 오, 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정의 영역이 넓어졌죠. 그러게요. 예전에는 치아 이동이 불가능했던 방향으로도 움직이고요. 뭐 그러니까 이 잇몸 여기 뼈 안에다가 나사못이라는 걸 박아갖고 네. 그거를 고정대로 해서 줄로 잡아당긴다. 뭐 그렇죠. 이런 개념인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꼭 이를 빼야 되는 케이스들도 비발치로 발치를 안 하고 어허. 이제 전체적으로 치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입을 넣으려면 단순했어요. 이 치아를 하나씩은 빼가지고 작은 어금니를 보통 빼는데 그럼 이제 입을 넣으려면 그 사이의 공간을 치아랑 치아를 이동해서 이제 이를 뺀 공간을 닫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정 나사로 인해서 전체 치아를 뒤로 당길 수도 있죠. 굳이 꼭 안 뽑아도 이를 안 된다. 뽑더라도 예. 그래서 발치의 흐름도를 좀 보면요. 1900년대 옛날에 교정할 때는 이제 발치를 한참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1940년대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발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최근에는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 발치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정하려면 치아 빼야 된다. 네. 이거 다 잘못된 상식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무조건 빼야 되는 건 아니죠. 네네네. 그러네요. 네. 네. 이거 교정할 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네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치과는 몇 번 정도 찾아가요? 매달 가야 됩니다. 매달 한 네, 번씩. 매달 한 번씩은 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그 비용은 한꺼번에 지불한다 보통은. 아니요, 보통은 요즘에는 분납으로 많이 한다. 네네네네. 전체 네. 치료비를 이렇게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병원에 따라서 어떤 데는 초기 비용을 좀 받고 나머지는 월비의 개념으로 갈 때마다 얼마씩 차지하기로, 그러니까 그 결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치아가 비뚤비뚤할 때, 네네, 비뚤비뚤할 때. 어떤 비뚤비뚤한 형태일 때 교정 치료가 가장 만족스럽고 효과적으로 나옵니까? 여러 가지 부정 교합의 유형 가운데 네. 치아가 이렇게 비뚤비뚤할 때는 교정 치료가 진짜 도움된다. 또 쉽게 된다. 이게 네. 뭐 어떤 형태일까요?
이렇게 안으로 저처럼 들어간 거는 좀 어렵나요? 아니면 뭐 좌우로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전으로 튀어나온 게 쉬워요? 좌우로 이렇게 비뚤어진 게 쉬워요? 실은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건요. 돌출된 입을 뒤로 들어간 이렇게 튀어나온 그렇죠. 거? 입술이 좀 나왔던 게 어. 들어가는 걸 되게 만족스러워들 하시죠. 오, 그래요? 네. 이게 돌출된 거? 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보통 평가는 코끝하고 턱끝에 선을 그어가지고요. 이제 신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라인쯤에 홍 박사님도 한번 홍 박사님은 워낙 미남이시라 네. 이게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코끝하고 코도 높으셔서 그렇죠. 이제 코끝하고 턱끝을 이은 선에 입술이 거의 그 라인 정도에 위치하는 거가 오. 이제 신미선의 기준 정도가 간단히 평가하는 근데 요 라인보다도 입술이 좀 많이 나와 있으신 분들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뼈의 원인이냐 아니면 치아 전체가 좀 돌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는데 이제 치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뻗어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거나 아니면 교정 나사를 이용해서 뒤로 당겨주면 입술이 모양이 굉장히 개선이 되죠. 야, 돌출입이 의외로 만족도가 만족도가 높군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들 그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들 오시죠. 그러네요. 네네네. 네. 그게 가장 아마도 굉장히 어허. 기뻐들 하시고 그리고 또 성장기 아이들도 있어요. 좀 네. 턱이 좀 작은 아이들, 많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과에서 해줄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 성장기 치료를 이용해서 이제 턱의 그런 악정형력을 이용해서 이제 성장할 때 좀 아이들의 턱뼈 성장을 좀 도움을 줘서 더 안모가 예뻐지고 왜냐면 턱이 좀 작으면 윗니가 좀 툭 튀어나와 보여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효과적인 그런 성장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해주면 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죠 아이들 또한. 그 돌출입을 급속 교정으로 한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네네. 급속으로 교정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속 교정. 급속 교정이란 말이 예전에 있었는데 저거는 이제 함부로 쓰기에는 이제 교정학회에서도 조금 이제 자제를 해주기를 왜냐면 그래요? 급속으로 된다는 말에 좀 오해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긴 했어요. 치아에 일부러 좀 상처를, 그러니까 치아 잇몸뼈에다가요 일부러 상처를 내서 치유되면서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지는 효과가 좀 있어서 그런 걸 쓰기도 했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조금 있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대중화해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교정학회에서도 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 된다, 나만 급속으로 된다 이런 건 조금 조심은 하고 다가가야 돼요. 검증된 진료일 수도 있지만 나만 급속으로 할 수 있다라는 진료가 세상에 치아가 뼈 안에서 움직이는데 세포가 작용하는데 나만 뭔가를 해서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그래, 좀 이상해요. 네, 좀 조심. 근데 그런 급속 교정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던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아에 좀 이렇게 잇몸뼈에 상처 내고 이런 그런 술식을 쓰시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속 교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네,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죠. 그냥 막 급속 교정이라는 말을 너무 내세워서 광고하는 데는 조금 조심해서 볼 것도 있다. 왜냐하면 치아는 세포가 이동하는 거지, 세포가 작용하는 거지. 저희가 뭔가 막 술식을 한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동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네, 아마 저보고 미남이라고 칭찬해 주신 우리 보랏빛 하늘나리님. 네. 그런 그것만 눈에 들어오면 네. 아니 질문 나. 질문하였지. 그분이 질문한 거예요. 네네네. 임플란트 한 사람은 스케일링 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임플란트 한 네네네. 사람은 네네. 스케일링 해도 돼요? 네네. 임플란트 주변도 스케일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임플란트 전용 스케일러 팁이 또 따로 있어요. 오.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임플란트 한 번 하고 병원 안 가도 된다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더 자주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아는 우리가 세포들이 어쨌든 방어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진행되더라도 자기가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직접 부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잇몸 질환에 더 취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풍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임플란트도 풍치가 생겨서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꼭 관리하셔야 돼요. 네. 네. 저분은 닉네임이 뭐야? 대변 공장이 있네. 근데 네. 질문이 재밌어. 유성훈 원장님 상담도 상담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네네네.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 저희 병원은 처음 오셨을 때는 비용이 발생하진 않고요. 왜 상담 당연히 비용 그거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저희 병원은 주로 이제 소개로 오는 병원 환자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냥 그러다가 처음, 나중에 막 몇백 명 와서 그냥 상담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좀 상담 비용을 좀 생각해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저희 병원은 이제 상담 비용은 왜냐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상담 비용은 처음 상담 비용은 따로 없고요. 대신 교정 상담을 해서 엑스레이 찍고 뭔가를 한다. 그런 술식이 들어가면
이제 상담 비용은 발생하죠. 교정 정밀 진단을 하게 되는 상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그냥 말로만 해서 오늘 저랑 뭔가 상담하셨다. 그때는 네. 저분은 커피 또 한 잔 주시나요? 커피 뭐, 아, 저희 병원 커피 맛있다고 합니다. 뭐 바라시는 거 되게 많으시네. 네, 네. 좋은 원두를 사용하고 있대요. 아, 저분 좀 전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KTU. KTU. 교정 후 블랙 트라이앵글 앵글. 존이 많으면 어떻게 네.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치아랑 치아들이 겹쳐 있을 때는요. 이제 치아의 잇몸뼈의 높이가 좀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 네. 전문적인 질문이니까. 그렇죠. 봐봐요. 치아랑 치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요 컵하고 컵 사이에 지금 공간이 좀 보이시죠? 세모나게. 근데 치아가 삐뚤삐뚤했을 때는 이렇게 삐뚤삐뚤해져 있어요. 그럼 공간이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런히 폈어요. 그러면 뼈가 빈 공간이 횡한 공간이 뼈가 없었었잖아요. 얘가 겹쳐 있으니까 원래는 얘랑 얘 사이에 뼈가 세모 모양이 꽉 차 있었어야 되는데 삐뚤삐뚤하니까 뼈가 찰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펴졌어요. 그리고 교정하면 이런 게 이렇게 생기는구나.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성인에서. 블랙 트라이앵글. 그리고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왜냐면 입안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거든요. 이게 좀 보기 흉하긴 그러면은 옆면을 이렇게 저희가 갈아요. 한데. 치아 옆면을 갈아서 얘를 좀 이렇게 겹쳐주는 거죠. 오. 그러면 약간의 틈이 점점 줄어들 수 있죠. 어. 하지만 이 옆면을 가는 거는 치아당 정해진 그런 생리적인 범위가 있죠. 그래서 그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치아 사이를 치간삭제라고 하는데요. 그걸 좀 해서 좀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교정 중간에 해줄 수 있어요. 장치가 붙어 있을 때. 근데 장치를 떼고 나서는 좀 어렵고, 예, 그렇죠. 교정 후 블랙 트라이앵글 많으면 저희가 좀 치간 삭제를 해서 좀 닫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으로 재생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 사이에 잇몸뼈를 재생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교정도 좀 빠른 시기에 교정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좀 적을 수 있죠. 네. 네. 아, 자꾸 전문적인 질문. 네. 분리뉴님. 분리뉴님. 인시그니아 교정? 인시그니아 교정은 네네. 또 뭐예요? 처음 들어본 이건 건데. 장치인데요. 네. 네, 장치인데 장치의 하나의 종류고요. 네. 장점은 인시그니아 회사에서 알아보시는 게 빠르고요. 회사 이게 이름. 네. 제가 칫솔질 방법도 얘기했듯이 어허. 칫솔질의 핵심은 칫솔도 중요한데 칫솔질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허. 교정도요. 교정 장치는 장치일 뿐이고 네. 교정을 정확한 치료 계획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치아를 이동할 거냐는 치료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장치는 장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시그니아를 하건 아니면 나는 뭐 메타 장치를 하건 설치 교정을 하건 제대로 된 계획대로만 있으면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 호주의 멜버른에서 또 누가 아이고, 물어보시는데 사라 네. 아님인데 네. 이 하나가 딱 봐요. 하나만 네. 빠져서 다 오래됐는데 기울었다. 이미 다 기울었대요. 네. 이거 임플란트 없이 교정이 교정은 가능하냐? 할 수는 있는데요. 왜냐면 빠진 위치로 치아를 전체 다 이동하면 돼요. 근데 기간이 오래 걸려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용 대비 노력 대비 했을 때 교정을 동반한 임플란트. 그러니까 교정은 최소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 하는 게 더 효과적이실 겁니다. 네. 비욘디 홀링맘. 네. 아이 뭐 에스터 원장님 보고 싶다네. 아이고. 아 뭐예요? 지금 1시간 반 동안 아니 한 시간 다 열심히 지금. 네, 했는데 여에스터가 왜 나와 여기서?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네. 와 또 바빠요 네, 요새.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네, 네, 바빠서. 바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한 네. 달에 한 번은 꼭 나오기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매주는 못 나오지만 네.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오고 지난번에 함익병 피부과 대박 나서 그래서 지금 좀 쉬시는 기간인가요? 체력을 아끼시는. 아니 그런데 함익병 선생님을 또 꼬셔보려고 그래요. 아, 네네네네. 한 번 더 다음 네네. 달에 아, 집사람하고 그때는, 한 번 더 2탄 피부과 2탄, 피부과 2탄. 되니까 우리가 현재 예정은 8월 22일 날인가 돼 있지. 8월 22일 8월 22일 날 날. 피부과 2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캉스 다녀온 다음에 피부 상하고 그렇죠. 막 그렇잖아요. 아. 물어보세요. 네. 자, 자, 오늘 우리가 치과에 대해서 유성훈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나누고 예. 있어요. 아쉽게도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네. 선생님, 전문가로서 우선 그거 좀 여쭐게요. 오늘 방송 포함해서 저희가 미처 답 못 드린 거 치과 가는 거 물어보세요. 비욘디 게시판 아시죠? 네, 게시판에- 그럼 선생님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해야 직접, 돼요. 예, 누구 시키지 직접. 말고. 아, 예, 예. 네. 아예 그러니까 제가 뭐든 합니다. 물어보시면, 네, 뭐든 물어보시면 우리 유 네. 선생님이 게시판에다 답을 해드리고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훌륭한 유 선생님 방송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치과 질환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네. 치과 질환이 이렇게 전신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칫솔질 방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하루에 대한 10분 투자,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야, 뭐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비욘디 게시판과 아이약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또 나옵니다. 아니 또 자기 자랑하고? 아니 거기서 또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좀 뭔가 좀 뭐 멋있어야지. 네. 아, 참 진짜.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라 제가 못다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 근데 네. 그래 선생님 오늘 고마운 게 그래도 야, 이 10만 원짜리 필립스 그거 3개나 네, 땡겨오시고. 필립스, 네. 선생님 네. 우리 다음에 또 한번 모셔야겠어. 한 달 있다 또 한번. 그때도 뭐 좀 네, 뭐 좀 제가 네. 그때는 요 에어플로스라고 그래, 이거 이런 층간 거. 칫솔 이거. 야, 예. 이것도 뭐 크다. 이거는 이거. 눌러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야. 이게 치실 대용이죠. 오오오오.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또 필립스 거예요? 그러네요. 야. 공교롭게도 이거 야, 이게 이거 꺼보세요. 네, 야. 이거 취향 세정하는 거. 아이고. 네. 우리 선생님은 이제 네. 교정 전문하시고 지금 스마일 어게인 치과인데 네. 뭐 꼭 그 병원을 가란 얘기는 아니고요. 맞아, 네. 꼭 오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잘해드릴게요. 네. 우리 그 이름 석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네. 유성훈. 네, 네. 떠오르는 치과계 샛별.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비욘디를 통해 항상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려고 애쓰시고 환자 입장에서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이 메디텔 늘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네, 너무 아유, 고마워요. 네. 선생님 복 많이 아유, 받으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